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홍어와 과메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남 목포와 경북 포항의 특산물인데요. 이게 요즘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홍어 냄새가 난다, 과메기들을 소탕하자는 식으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는데요.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지역 구도에 청소년들까지 물드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견을 물려줄 필요는 없겠죠. 어른들부터 자제하는 모습 보여줘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리 지명자 발표, 4대강 마찰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SNS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잡혀 국민 대통합 시대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박근혜 정부가 되길 바란다. 판사 출신이니 정파와 이념을 떠나 공정한 잣대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총리는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는 등 환영과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인품은 좋지만 정치적인 힘과 유연성이 없다. 법 정신을 강조하는데 그 법 적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길 진정으로 기대해도 될까? 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4대강 검증을 두고 감사원과 총리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불신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가관입니다. 감사원 정부 간 입심 대결이라니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계시기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자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등 격앙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느닷없이 종북 논쟁이 불거졌는데요.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용 더 코칭그룹 대표가 일부 자치단체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시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미용 같은 자는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성남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격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라는 등 정 대표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건 표현의 자유고 박원순과 이재명의 종북 성향 표현은 고소 대상이냐. 정미용 씨의 쓴소리에 정신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라는 등 옹호론도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인가, 택시 사업자만 배불리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택시법 살펴볼 게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 국민 뜻에 반해 제의한다면 민의를 버리는 것이라는 등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택시업계의 파업 결정에 대해서는 택시 파업하면 도로 한산하고 정체 없어 좋습니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정두원 의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및 북한 핵실험 시사, 고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무죄, 작년 2% 성장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20년 뒤에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죠. 먼 훗날 얘기 같지만 초고령 사회는 이미 발등에 불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싸이 하면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가 먼저 떠오르죠. 그가 공연에 썼던 선글라스가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김연아의 스케이트 트렁크 중 하나도 경매한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공연에서 직접 사용했던 선글라스를 자선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미술품 경매사 K옥션에서는 오는 30일에 열리게 될 사랑 나눔 경매 출품작을 공개했습니다. 각계 명사들의 애장품과 김창렬, 김종학 등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 102점이 경매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싸이의 선글라스입니다. 올해 서울서 열릴 첫 공연 티켓 4장을 포함해 10만 원부터 시작돼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만을 위해 만든 스케이트 트렁크도 이번 경매를 위해 특별히 추가 제작돼 기증됐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김연아 선수의 자필 사인이 담긴 스케이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3천만 원부터입니다. 빅뱅의 지드래곤과 탑이 입었던 공연 의상 두 벌입니다. 각각 시작가는 10만 원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옷은 2NE1의 CL이 입었던 역시 공연 자켓입니다. 이번 경매에서 10만 원에 시작해서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배우 고소영, 장동건 부부가 내놓은 가방은 각 10만 원에, 최고가 낙찰이 예상되는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 여인은 3천만 원의 높은 시작가를 책정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많은 작가들과 또 저희 컬렉터들과 고객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랑 나눔 경매인 만큼 가격은 저렴하고 좋은 가격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한국 메세나 협의회와 유니세프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데요. 한성백제 박물관에는 백제의 식생활을 주제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장고봉 PD가 다녀왔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무사가 모형검을 휘두르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는야 백제의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는 한성백제와 선사, 고대의 역사를 체험 행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1전시실에서 구석기 문화에서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배우고 2전시실에서는 백제의 건국 및 삶을 학습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나눠준 용지에 필기하고 열심히 질문도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시도 보고 연극도 관람하고 체험도 하면서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어울려 연극도 진행합니다. 백제인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 학습이 끝나고 본격적인 밥상 체험이 이어집니다. 어눌한 칼솜씨로 떡도 썰어보고 잘 익은 동치미 한 그릇으로 밥상을 차리는 등 오늘은 효자, 효녀가 되어봅니다. 공연도 같이 보고 또 백제의 문화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애기가 직접 또 상도 차려서 이렇게 주니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도와줬는데요. 효도한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30명, 학부모 30명이 백제인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박물관 체험학습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장고봉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는 비지트 서울. 이번에는 청계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계천 문화관을 소개합니다. 청계천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기도 했다는데요. 이호준 선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상징을 꼽으라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남산이나 한강 또는 고궁이 생각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청계천도 빼놓을 수 없는 상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청계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청계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에 자리한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 복원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9월에 개관한 이곳은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교육실, 소광당 등을 갖춘 종합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건물 외부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4층부터 1층까지 경사로를 통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한강과 청계천 등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울 시내의 모형이 눈길을 끕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과거 청계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형과 만날 수 있습니다. 판자촌과 주민들이 널어놓은 빨래 등 청계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면의 사진 자료를 통해 서울 도심을 관통했던 청계 고가도로와 주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청계천 일부 구간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 복개도로 아래의 환경이 어땠는지 음향 효과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전시실 바닥에 강화 유리를 깔고 청계천 일대에 대형 사진을 설치해 걸어 다니면서 청계천과 주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 영상물을 통해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치수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조선의 왕들이 등장하는 왕들의 대화라는 영상물이 눈길을 끕니다. 또 청계천을 준설하는 모형, 각종 지도, 서적, 공사도면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오간수교, 살고지다리 등 청계천의 옛 다리들과 수량을 측정하던 수표 모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 중간중간에 쉼터와 함께 아이들이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번엔 기획 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청계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립니다. 마침 가도 왕십리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왕십리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는 조선 전기에는 소를 잡아 고기를 판매하는 현방이 있었고 주로 배추,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지역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공장지대로, 또 해방 이후에는 금형, 자개, 봉제 공장이 줄비한 간의 공업지대로 끊임없이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은 물론 고된 노동 끝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던 해장국지까지 점차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및 유물 100여 점을 선보이는 이 전시회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밖에도 청계천 문화관에서는 왕십리 특별전에 맞춰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자개로 찾아가는 반짝반짝 왕십리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왕십리를 대표하는 산업이었던 자개를 소재로 자개 접시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점심 무렵인데도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계천 문화관을 나오다 보면 맞은편에서 조금 특별한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 판잣집 테마 체험관인데요. 1960년에서 70년대 청계천변을 따라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던 판자촌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둘러보면 그 당시의 생활 모습과 쓰던 물품들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게 만드는 추억의 교실, 만화가게와 흑백TV, 구멍가게, 연탄가게, 그 옛날 공부방의 풍경과 교복을 입어볼 수 있는 교복체험실 등은 어른들을 추억 속으로 풍덩 빠져들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는 과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우준입니다. 지자체장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2013 구정을 말하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을 만났는데요. 지난해 SNS 활용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구정 살림을 꾸릴지 함께 들어보시죠.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1년 반이 남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걸 갖다 먼저 느낄 수 있게 됐고, 이 마지막 이 해를 갖다가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 완성을 시키고, 또 앞으로 이 남은 1년 동안 그동안 이제 해온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민선 5기 들어서서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치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실제적으로 매년을 걸쳐서 한 대규모 사업은 시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송파 실버드락이라든지 구립산모 건강정진센터, 장지도서관 같은 거는 올해로 이제 완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계속 사업은 책 읽는 송파라고 해서 그거는 뭐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지난해 10대 구정역점 사업이라 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미래 인재 발굴 육성 사업이라든지 신친환경 녹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뭐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관광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한 게 책 읽는 송파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말을 합니다만은 요즘 시대는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인터넷 검색만 매달려서 단편적인 지식에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을 좀 타파하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색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송파 국민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 읽는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목할 게 공중전화 부스를 변형시켜서 2줄 책장을 만들었고, 공원 속에 또 책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제 주민들이 책을 읽게 만들었고, 또 책 읽는 택시라고 그래 가지고 EBS와 연계해서 그 택시를 타면은 EBS에서 계속 라디오 방송을 틀어서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소통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그 소통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SNS를 통한 인터넷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한 그런 소통, 그리고 트위터 반상회라든지,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한 어떤 주민 행정을 또 실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소통 대상을 우리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12월 달에 사실 또 대통령상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주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장지동 가든5 맞은편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이 되면은 완공이 될 건데, 거기에는 27실의 산후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근데 단순히 그는 산후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어떤 산전산후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부인과 전문 의사를 갖다가 항상 거기에 대기시켜 가지고 건강을 위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할 것이고, 서비스는 질 높지만은 저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주 비싼 어떤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종도 좀 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어르신들을 참 제 부모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정말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참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걸 알고,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몇 층 이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송파 실버드락이라는 어떤 그 시니어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올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센터도 있고, 시니어 클럽이라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건강교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오이수들은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냥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였고 지금은 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제도 장지동에서 제일 처음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론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의사항도 좋고 또 자기들이 뭐 즐거웠던 일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궁금한 일 구청에 대한 궁금한 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고 하니까 14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미리 각본에 짜여진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적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런 시간을 줘서 정말 유익했다 굉장히 고마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거는 아마 1월, 2월, 3월 거의 4월까지 진행될 겁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많은 주민들을 여기서 만나려고 그 직선 민원실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과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미리 1차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구청장과 면담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을 해뒀고 그리고 또 이동 구청장실 해가지고 26개 동사무소에 다 상시로 구청장실을 마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필요할 때 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걸 갖다 알아보고 대화를 하는 그런 진정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을 해서도 다양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동안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더니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죠. 눈비가 온 뒤에 닥친 추위라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